서비스나우 세미나, 진정한 서비스 옵스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구축 방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회진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선인정보기술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박원희라고 합니다. 저는 28년 이상 IT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 고유 비즈니스의 지원자로서의 IT 환경 구축,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심사는 기업들에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들과 서비스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 못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정보 기술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른정보 기술의 서비스나우 사업 부분입니다. 서른정보 기술은 서비스나우의 프리미어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ITSM, ITOM, 그리고 ITAM, SPM 같은 모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 엔진을 통한 어떤 그 서비스나우를 이용을 해서 SI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린정보기술 사업 두 번째 있는데요. 그 서비스나우 사업 외에 ERP 구축이나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IT 아웃소싱, 그다음에 인프라 유통이나 그다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사업들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요 주제는 서비스 운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의 용어로는 서비스 옵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비스 오퍼레이션은 운영, 팀, 서비스 데스크 및 최종 사용자 전반에 걸쳐 IT 서비스의 관리 및 제공을 통합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 접근 방식입니다.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표치가 있을 텐데요. 서비스 좀 더 잘 되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더 좋은 어떤 SLE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낮은 TCO에 대해서 우리 목표를 또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나우는 이 서비스 옵스에 대한 단위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ITSM 및 ITOM 제품을 통해 서비스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서비스 운영에 대한 발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하단을 좀 보시면은 모더나이즈드, 그 다음에 오토메이트, 그리고 옵티마이즈 이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초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완성을 하고 근데 그거를 좀 더 자동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최적화시키는 부분까지 확장되는 것을 서비스 운영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나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ITSM이라는 모듈과 ITOM이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보면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단계,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단계, 그리고 달리는 단계, 그리고 날아다니는 단계까지로 좀 구분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부터 하나씩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서비스나우의 모듈을 이용한 전반적인 어떤 구성입니다. 중간에 오늘의 주제가 중간에 서비스 옵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비스 옵스는 크게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이 두 부분이 합쳐진 부분을 서비스 옵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회사에서는 전체적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면서 이 IT의 전반적인 운영을 잘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서비스나우의 다른 모듈로는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산을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새로운 서비스를 새롭게 어떤 탄생시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또 관리해주는 SPM이라는 모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IT의 전반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회사에 잘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서비스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그 서비스 오퍼레이션 부분만 좀 특화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소스 오브 트루스에서 CMD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CMDB 구성하는 부분을 오늘 더 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 오퍼레이션은 이러한 어떤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개선,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잘 운영되는 모습, 그리고 자산과 IT 부분입니다. IT 부분에 대한 자산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가시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
그리고 서비스 부문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돌이나 어떤 마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을 서비스 나우의 모듈을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서비스 나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오퍼레이션스, ITSM과 ITOM에서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두 개의 모듈을 가지고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일람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자료이고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떤 기초적인 단계와 그리고 기어가는 단계, 그리고 걷는 단계, 그리고 달리는 단계, 그리고 날아가는 단계, 이렇게까지 서비스 나우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대단하다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포장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를 구성하는 모듈을 보면은, 지금 색깔을 잘 매핑을 해보시면, 레전드를 보시면요, ITOM이라는 모듈과 ITSM이라는 모듈, 그 다음에 ITAM이라는 모듈 있고요. 그리고 코어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나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모듈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ITSM을 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위에 있는 것처럼 ITSM과 ITOM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기초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저 날아가는 단계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걸 매핑을 해보면요, 대부분은 ITSM과 ITOM과 그 다음에 코어 플랫폼을 가지고 전체가 다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ITAM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ITAM을 찾아보시면 이 중간 단계에서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나우는 서비스 나우 IT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모듈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모듈을 다 구매해야만 이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를 좀 권장하는 요 두 가지 모듈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서비스 오퍼레이션스에 대한 최종화된 부분까지 완성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대해서 구분을 이제 지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래에 하나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만들어졌을 때 달성이 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 ITSM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TOM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아가서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서비스 나우의 어떤 ITSM 모듈을 구매를 했다, 그 다음에 ITOM이라는 모듈을 구매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왼쪽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나우 모듈을 구매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달성이 돼야만 새롭게 우리가 구매했던 이 좋은 서비스 나우의 모듈들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좀 재밌는 그림을 좀 넣어왔는데요. 통합된 서비스 옵스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입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작,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앞장에 있었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비스 나우, 서비스 옵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동화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옵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바라는 가치가 어디까지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솔루션 플래너에 대해서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단계로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서비스 나우는 여타 다른 솔루션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솔루션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개선이 되고, 솔루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뭐 편리성이 증대되고 그렇게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정의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나우 솔루션이 구축이 됐을 때 왼쪽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IT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골디락스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뭐 너무 차지도 않은 적정한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IT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앞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뒷단에서 비즈니스를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근데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너무 우리가 복잡성을 가져가거나 내가 힘들거나 이런 상황이면 좀 약간 곤란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도 잘 돌아가는 서비스가 되고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운영이나 아니면 인프라 운영도 조화롭게 잘 서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조화롭게 잘 해결이 잘 되는 이러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부분까지 나가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서비스나우 ITSM과 ITOM을 구매하는 큰 이유와 동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솔루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나쁜 사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그림인데요. 사실은 회사에서 도입되는 IT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사스가 유행되고 있고 클라우드가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스 환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써야 잘 가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사스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도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 많이고 있는데 어떤 기능적인 중복 현상도 일어나고 우리 회사의 목표와 좀 안 맞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 사스 시스템이 솔루션이 잘못한 건 없는데 사실 좀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자주 목도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스 서비스를 특히 서비스나우의 어떤 그 서비스 옵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준비와 그 다음에 실행력, 그 다음에 준비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서 도입을 했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주요한 얘기가 좀 들어있는데요. 좀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은 6번에 보시면 거버넌스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조직이나 IT에 관련된 IT 서비스 운영에 관련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규범, 그 다음에 규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이미 조직에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상적인 구성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CMDB에 대한 어떤 건강한 CMDB를 구성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서비스 운영이 사일로화되면 디지털 우선 비즈니스 성장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와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자가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처리를 하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고통을 받는 것은 고객과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회사가 유지를 잘 해야 되는 회사의 본연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거나 실제로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역할까지도 만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심지어 그 직원 중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적인 만족도나 직업적인 만족도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사일로가 되는 것들이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팀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 자체를 잘 정의를 하고 거버넌스는 사실 굉장히 큰 영역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규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조직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도 사실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돼 있어야만 그 사일로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기능적인 부분이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만 딱 나눠지게 되면 많은 팀들이 그렇게 좀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만날 개연성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다면은 솔루션을 정말 잘 사용한다. 오늘 주요 주제인 서비스 오퍼레이션스가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나우라는 어떤 ITSM, ITOM 모듈을 도입을 했다면 그 솔루션이 제공되는 흐름 그리고 기능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 흐름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 서비스 옵스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요. 솔루션의 기본에 집중한다. 그리고 솔루션의 흐름으로 업무를 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게 사실 답니다. 그래서 ITSM과 ITOM의 핵심 사전 준비 사항을 정비를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장표에 써 있었던 실질적으로 잘 ITSM과 ITOM을 사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CMDB를 잘 정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버넌스 정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ITOM을 통한 어셋에 대한 어떤 발견이나, 그 다음에 CI, 컨피규레이션 아이템입니다. 관리 정보의 표준화 및 정규화 시행,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는 IT 거버넌스와 현실적인 실행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현실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상치만 굉장히 높은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 놨다면 현실에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과 목표를 가지고 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루션의 흐름으로 업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앞장에서 나왔던 업무 및 관리 부분이나 사일로화에 대한 저감 노력을 얘기합니다. 물론 거버넌스를 잘 정의해서 이거를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차피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 조직이기 때문에 노력은 필요합니다. 사일로화가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일로화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 이런 것들을 좀 낮게 할까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자 혼자 할 수는 없죠. 중간에 있는 팀장님들, 실장님들, 센터장님 아니면 CIO님 이런 어떤 그 위에 있는 어떤 매니저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 옵스 업무 흐름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 또는 기존 조직에서 해당 흐름에 부합되는 지속적으로 연결된 롤 정비,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서비스 나우에 대한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맞는 조직으로 아예 개편을 하는 거가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사스 솔루션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 솔루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조직을 개편하자 이런 판단은 좀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베스트긴 하지만 추천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솔루션은 너가 한번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검증을 해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 조직이라도 그러면 그 흐름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롤을 정비하고 그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요인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이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IT 관리 솔루션을 정비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IT 인프라를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현재 그 서비스나우에 ITSM 모듈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ITOM 모듈이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기능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모니터링 솔루션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솔루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물리적인 장비도 가지고 있고 어플라이언스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잘 보면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잘 쓰고 저것도 잘 쓰고 새롭게 들어온 서비스도 잘 쓴다. 다 알아서 잘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에 어떤 자기의 특성이 있을 거고 자기가 담당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서비스나우의 그 ITSM 모듈이나 ITOM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역할에 대한 정의와 크기와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는 그런 어떤 정의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서비스나우, ITSM, ITOM을 계약을 했다고 그냥 잘 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기존 거를 잘 분석하고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쓸 건지를 정의하는 어떤 그런 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CMDB 다시 말씀드릴게요.
솔루션의 기본에 집중하자는 건데요. 사실은 CMDB란 단어가 예전에는 좀 낯선 단어였지만 최근에는 CMDB가 좀 일반 용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CMDB만 관리하는 솔루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서비스나우의 ITSM의 핵심 중의 핵심은 CMDB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입니다. 그 ITSM이 단순하게 서비스 리퀘스트가 생겼다는 것과 처리한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 비싼 서비스나우 솔루션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를 비슷한 일들은 처리하는 건 많거든요. 사실은 잘 쓰는 것은 이 CMDB가 잘 정비가 된 이후에 그 위에서 돌아가는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CI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IT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다음 우리 클라우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 그 어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서비스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클라우드가 잘 연계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 매핑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환경 하에서 ITSM 솔루션이 돌아가고 ITOM 솔루션이 돌아갔을 때 진정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비스 나우 안에 들어있는 CMDB라는 것은 CMDB 브라우저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디펜던시 뷰라는 것들도 그다음에 서비스 맵 뷰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그 서비스 나우에서는 여러 번의 수차례에 걸쳐서 웨비나를 많이 해서 이 기능에 대한 설명도 많고 심지어 유튜브만 쳐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기능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정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MDB를 잘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CMDB 구성을 가능해 하는 6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가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서비스나우를 ITSM을 구축할 때 CMDB에 대해서 담당자, 그러니까 인프라 담당자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담당자한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채워주세요라고 템플릿을 던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렇게 돌아가는 ITSM 시스템이 참 복잡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CMDB 구성 자체를 이 순서에 입각해서 잘 되어 있는지를 만들어 가고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CI 자산들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에 대한 어떤 CI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관리해야 된다. 100% 정확하게. 이거는 욕심이고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구성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CI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서버나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 부가 정보들에 대해서 서비스나우 ITOM을 돌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는 것들이 좋고 어디까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까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2번, 3번, 4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누가 관리할 거냐. 지금 어떤 IT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 당신이 관리하세요.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직의 목표를 좀 가지고 이제 관리에 대한 어떤 방식이나 담당자나 조직이나 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다시 좀 해보자. 이런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조직에서 어떤 누가 이걸 해라 라고 하면 나중에 그 담당자조차도 왜 이건 내가 다 해야 되지라는 어떤 혼란에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5번하고 다시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CMDB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조직과 그다음에 그 담당자와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IT 자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비즈니스가 계속 변화할 텐데요. 비즈니스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성 정보가 계속 확장되거나 변화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걸 지속적인 조정하고 정렬한다. 사실 이 부분이 다시 조정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서비스 옵스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서비스 옵스가 전체적으로 맨 앞에 했던 그림처럼 되게 화려한 그림인 것처럼 있겠지만은 그런 화려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만 잘 관리가 되더라도 그게 완성이 되는 어찌 보면 좀 쉬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비즈니스 본연의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사 차원에서는 비즈니스 서비스 중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발생을 했다면 신속하게 식별하고 조치가 돼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CMDB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오퍼레이션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 CMDB 수집하는 얘기는요, 기술적인 얘기고 짧게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나우 IT OMA라는 모듈은 에이전트 리스로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성 정보들을 디스커버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에이전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가지고도 그 구성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그 인벤토리, IT 인벤토리 관리 솔루션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이관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IT 솔루션이 들어왔을 때 기능적인 중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하나가 맞다가 아니라 얘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관장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나우 IT SN과 ITOM은 어디까지가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 정의하고 연동해야 됩니다. 다만 이 구성 정보에 대해서는 동기화가 되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값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엑셀로 갖고 있는 값을 여기다 밀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컴플렉이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일로화에 대한 어떤 주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데다 정리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뭐 프로젝트 할 때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서비스나우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찾아오는 방법 또는 우리가 우리 IT 인벤토리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동기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좀 이상적인, 그나마 좀 합리적인 CMDB를 완성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MDB 안에 이제 이러한 정보가 들어갔다면은 일단 이 CMDB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IT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가 얘를 바라보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아까 사일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실은 어떤 조직과 담당자의 느낌이었잖아요. 약간 그걸 다시 또 조직과 담당자의 느낌에서 어떤 IT에 관련된 IT 운영에 대한 솔루션의 관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모듈의 관점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왼쪽은 이제 IT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그 인시던트나 뭐 수정사항이나 체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IT 인프라나 IT 어플리케이션을 유지 관리하는, 메인터넌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CMDB를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로서 그 얘기를 하고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보면은 머신러닝이나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서비스나우가 AI 쪽으로도 굉장히 강점 있는 회사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잠깐 나오겠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서비스 오퍼레이션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동화인데요. 자동화가 되려면 머신러닝이나 AI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솔루션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비스나우 관점, ITSM과 ITOM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IT 환경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데이터 정합성 유지에 집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IT 자산들, 그리고 자산들에 대해서 이 IT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는 클라우드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 온프레미스와 뭐 클라우드를 다 포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커나 아니면 컨테이너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 왜냐하면 그룹웨어나 이메일이나 ERP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관련된 영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우리한테는 전부 다 CI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매핑이 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런 그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CMDB의 구성이 이걸 할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서비스나우의 CMDB가요. 이러한 구성이기 때문에 영향도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인프라를 수정하면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되겠구나, 영향을 받겠구나, 이거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IT 컴플라이언스나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한 헬스를 전체적으로 이러한 연결고리와 데이터에 대한 유지를 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의 흐름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솔루션의 흐름은 제가 뭐 기능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솔루션이 제공하는 흐름과 가치를 이해하고 조직의 변화 또는 업무 흐름을 솔루션에 맞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많이 만나는 어떤 조직의 구성은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팀마다 각각의 영향이 있고 팀마다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나 IT 운영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다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나우 이나 기타 솔루션이라도 솔루션이 들어오게 됐을 때 자기 조직에서 그게 맞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커스터마이징이나 애드온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루션을 들여오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자기 팀에 맞는 기능을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전혀 바뀌는 게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비싼 어떤 솔루션을 들여와서 굉장히 좀 나중에 평가를, 그렇게 좋은 솔루션이 들어왔지만 왜 이렇게 개선되는 게 없지? 아니면은 가치가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물론 편리성 위주로 이걸 만들었지만 그게 역효과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이 나눠 있더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조직 자체를 그 흐름에 맞춰서 끊어가지고 조직을 바꿔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기능 위주로 이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기능을 하는 어떤 영역, B 기능을 하는 영역, C 기능을 하는 영역을 분류해서 다시 만들어 놓고 이게 만약에 이제 서비스는 ITOM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SM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나 3개 이상의 회사, 어떤 팀에서 같은 그 기능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위주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쓰자고 한다면은 조직을 바꾸지 않더라도 서비스 나우나 어떤 솔루션이 제공되는 흐름에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솔루션의 어떤 기본에 대한 집중과 솔루션의 흐름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실질적으로 솔루션이 제공되는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ROI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ROI 평가를 많이 할 때 그럼 ROI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할 거냐라고 한다면 단순히 비용이 세이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비용이 전반적으로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도 ROI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조직을 줄이거나 뭐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효율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장에 나왔던 서비스나 나우가 말씀드렸던 기어가는 단계에서 달리는 단계의 최종본은 뭐냐면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지고 ROI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러한 어떤 것들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자동화입니다. 이벤트나 뭐 매트릭이 수집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원인이 분석이 되고 서비스 영향도 아까 했던 CMDB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를 자동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처리되고 아주 꿈 같은 일이죠. 이러한 어떤 알람 관리 프로세스를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다 완성이 되고 어떤 흐름대로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MDB가 잘 정비가 돼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나우, 서비스 오퍼레이션스 관련된 모듈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꿈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은 좋은 솔루션인 서비스나우 ITSM과 ITOM 모듈 그리고 추가적으로 ITAM까지 있다면 더 환상이겠지만 그것까지 다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 대한 도식도는 다음 장에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옵스라고 얘기하는데요. AI 옵스. 그러니까 AI가 자동으로, AI가 이제 자동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AI가 우리가 오퍼레이션스를 좀 자동화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 있던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이벤트에 대한 수집과 매트릭이 있습니다. 근데 착각을 좀 하면 안 되는 게 서비스 나우 자체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는 별도의 툴들과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실시로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자동화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AI 옵스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그 조치 가이드를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서버 사용 빈도나 아니면은 디스크 사용량 아니면 CPU 속도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값인 매트릭들도 계속 가지고 와서 이상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 탐지와 정상 탐지 이런 것들에서 그 AI 머신러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에러나 장애에 대해서 자동으로 뭔가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서비스 나우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자동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메이저 인시던트 관리인데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면 직원 또는 이벤트가 인시던트 생성을 하고 자동으로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리고 단일 워크스페이스 팀을 협업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그 인시던트 관리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는 어떤 환경과 처리가 끝났다는 환경을 보고받는 게 분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제대로 끝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환경에서 이것들을 처리하게 된다면 이 하나의 화면에서 서비스 오퍼레이션스 환경에서 팀 협업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된 것도 사용자한테 알림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경 관리입니다. 변경 관리 2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CMDB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인프라가 서비스 매핑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어떤 인프라가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서비스가 변경이 됐을 때 중단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SM은 ITOM의 변경 기록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실질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예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어떤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 변경 사항을 롤백을 자동으로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랑 또 비슷한 얘기가 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서버에 대한 설치 작업과 그 다음에 서버 장애를 위한 서비스가 불가한 조치 완료까지 사실은 IT 어셋이 CI가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 ITSM 프로세스로 돌고 그 다음에 그 ITOM 기능이 돌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또 ITSM으로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IT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은 ITSM, 그 다음에 ITOM, 그리고 ITSM으로 다시 흘러가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근데 이쪽에서는 아까 서비스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운영 부분이 되겠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의 서비스 옵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발전 방향으로는 프레딕티브 AI 옵스가 됩니다. 이거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어떤 설비 관리할 때 보통 예방 정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처리를 한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됐고 처리가 된 것을 자동화되는 부분을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AI와 ML을 이용을 해서 그 정상 행동을 벗어나는 것을 장애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가용성이나 고객 만족도나 그 다음에 민첩성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프레딕티브 AI 옵스까지 가는 게 서비스 오퍼레이션스의 최종 목표이자 그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도 그룹사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까지 발전되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 하나의 꿈 같은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서비스팀과 운영팀이 단일화된 워크플레이스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서비스옵스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나 가운데 CMDB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CMDB는 100번, 1000번 말해도 중요함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서비스 운영과 그 다음에 우리 인프라나 그 앱스 운영을 잘 해나가는 거고, 단일화된 워크플레이스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게 사일로를 방지하고 보다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및 운영팀,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면 CMDB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몸 원활하게 한 몸처럼 운영이 돼야만, 사실 이런 숫자 가치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플로우, 그 다음에 IT 플로우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나우, 이게 좀 비싸잖아요. 서비스나우 ITSM과 ITOM을 들어갔을 때 그 ROI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다만 혜택, 그리고 몸이 편해지고 회사도 좋아지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사항은 웨비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속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이는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나우 서비스 오퍼레이션스에 대한 어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